민호야, 나야 이제 잘 나가니까 우리 한번 만나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열 라디오입니다. 방금 들으신 충격적인 한마디, 이게 오늘 사연의 핵심입니다. 42세 카페 사장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인데요. 정말 듣고 있으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건물 임대업으로 성공하던 남편이 사업 망하자 아무 말도 없이 아들까지 데리고 떠난 전처. 그런데 5년 후 남편이 프랜차이즈 카페로 재기에 성공하자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가족이잖아라며 뻔뻔하게 돌아온 전처 가족들의 충격적인 행동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수도권의 프랜차이즈 카페 5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42세 김민호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안정적인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 5년 전까지만 해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20대 후반부터 강남 일대 원룸 건물 임대업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오피스텔 하나로 시작했는데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였거든요. 몇 년 사이에 건물 3개까지 늘어났고 월 임대 수익만 수천만 원이 나올 정도로 잘 나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지인 소개로 지금의 전처 수진이를 만났어요.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똑똑하고 차분한 사람이었죠. 무엇보다 가정적인 느낌이 좋았어요. 처가 식구들도 깔끔하고 교양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장모님은 중학교 교사셨고 처제는 약사였어요.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이라고 할 수 있죠. 결혼을 결심하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서로 환경은 달랐지만 그때는 사람이 좋으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결혼식 날 장모님이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수진이 잘 부탁해요. 정말 믿음직한 사위를 만났네요. 그때 저는 진심으로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이제 저도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구나. 이 가족들에게는 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했습니다. 장모님이 무릎 수술을 받으신다고 하시니 병원비를 전액 부담했고 처제가 약국 개업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니 몇 천만 원을 지원해 드렸어요. 처가 형편을 보면 분명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잘 나가던 시절이라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족을 도울 수 있다는 게 뿌듯했죠. 처가 식구들은 자주 저희 집에 놀러 오셨고 명절이나 가족 생일 때마다 제가 직접 음식도 준비하고 선물도 챙겼어요. 장모님은 그럴 때마다 우리 사위 덕분에 산다며 웃으셨고 아내도 우리 집 영웅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런 말 한마디에 저는 더 노력했어요. 더 벌어야 했고 더 챙겨줘야 했죠. 그게 가족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결혼 3년 차에 아들 준호가 태어났어요. 정말 예쁜 아이였죠. 장모님과 처제도 자주 와서 아이를 돌봐주셨고 저희는 정말 화목한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행복이 한순간에 무너진 건 사업이 기울기 시작하면서였습니다. 처음엔 세입자 한 명이 갑자기 야반도주하면서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게 시작이었어요. 그 다음엔 건물 하나에서 화재가 나면서 큰 손해를 봤죠. 설상가상으로 부동산 경기까지 급격히 나빠지면서 공실률이 늘어났어요. 건물 관리비와 대출 이자는 그대로인데 임대 수익은 반토막이 났거든요. 몇 달 버티다가 결국 건물 하나를 팔아야 했어요. 그래도 부족해서 두 번째 건물도 급매로 내놓았죠. 하지만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 헐값에 팔 수밖에 없었어요. 마지막 남은 건물마저 은행에 넘어가면서 저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재산이 순식간에 날아간 거예요. 그 과정에서도 저는 가족만큼은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집은 어떻게든 유지했고 아내와 아들의 생활은 건드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태도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사업이 망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평소처럼 퇴근해서 집에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거실 식탁 위에 봉투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더라고요. 편지였습니다. 수진이 친필로 쓴 편지였어요. 민호 씨 미안해요. 준호는 제가 데려갈게요. 서로 연락하지 말아요. 단 3줄이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 잘못 이해한 건 아닌지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읽어도 내용은 같았죠. 급히 아내와 아들 방을 확인해 봤어요. 옷장은 텅 비어 있었고 준호 장난감들도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어요. 몇십 통을 걸었지만 소용없었죠. 그날 밤 장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잠시 후 문자가 왔습니다. 수진이가 더 이상 그런 생활은 못하겠다고 하네요. 이해해 주세요. 그게 끝이었어요. 제가 그 가족에게 해줬던 모든 것들, 그동안 함께 나눴던 시간들이 한순간에 아무 의미 없는 게 되어버렸어요. 남겨진 건 텅 빈 집과 아들이 쓰던 작은 책상,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어요. 슬픔보다는 분노였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이 가족에게 부족했던 게 뭘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왜 나는 그때 그 사람들을 진짜 가족이라고 믿었을까? 며칠간 집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정말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을 열어보니 낯선 청년이 서 있었어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수줍은 미소를 짓고 있던 사람이었죠. 혹시 김민호 사장님 맞으신가요? 저는 이지훈이라고 해요. 예전에 사장님 건물에서 카페 알바했던 사람이에요. 기억났어요. 제 건물 1층에 있던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대학생이었어요. 성격도 밝고 일도 성실하게 하던 친구였죠.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그때 사장님이 제가 등록금 때문에 힘들어할 때 알바비를 미리 주시고 아플 때는 병원비도 도와주셨잖아요. 그걸 잊지 못해서 찾아뵙게 됐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지훈이 가방에서 종이 몇 장을 꺼냈어요. 사업 계획서였어요. 사장님, 저 요즘 카페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해 공부하고 있어요. 작은 매장부터 시작해서 체인점으로 키워보고 싶은데 혼자서는 어려워서요. 사장님의 경험과 제 아이디어를 합치면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순간 저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작은 상가 하나를 빌려서 첫 번째 카페를 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직접 원두를 볶고 손님 응대하고 청소까지 모든 걸 둘이서 했어요. 지훈이는 정말 열정적이었어요. 새로운 메뉴 개발, 인테리어 아이디어, 마케팅까지 젊은 감각으로 척척 해냈어요. 저는 임대 계약이나 자금 관리 같은 경영 업무를 담당했고요. 6개월쯤 지나니 매출이 안정화되기 시작했어요. 1년 후에는 두 번째 매장을 낼 수 있었죠. 지훈의 아이디어가 정말 좋았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스타그램 감성의 인테리어, 특색 있는 음료 메뉴들이 입소문을 탔어요. 3년이 지나자 매장이 5개로 늘어났고 프랜차이즈 본부까지 설립할 수 있었어요. 작년에는 지역 성공 창업 사례로 방송에도 나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방송이 나간 후였어요. 방송이 나간 지 일주일 만에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자마자 들려온 목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민호야, 나야. 이제 잘 나가니까 우리 한번 만나자. 5년 만에 듣는 수진이의 목소리였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하는 게 더 충격적이었어요. 준호가 요즘 아빠 보고 싶어 해. 당신도 이제 자리 잡았으니까 우리 가족끼리 한번 만나는 게 어때? 가족? 저는 그 말에 헛웃음이 나왔어요. 내가 바닥에 있을 때는 연락 한 번 없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전화를 끊었지만
그 다음 날부터 계속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수진이는 물론이고 장모님, 처제까지 번갈아 가며 전화를 했어요. 민호야. 그래도 우리가 한때 가족이었잖아. 준호가 정말 아빠를 그리워해. 이제 다시 잘 지내보자. 처음에는 화도 안 났어요. 그저 어이가 없었죠.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며칠 후에는 수진이가 직접 카페로 찾아왔어요. 메인 매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5년 만에 보는 모습이었는데 예전과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다만 표정에서 뭔가 계산적인 게 느껴졌어요. 준호가 정말 아빠 보고 싶어 해. 저번에 방송 나온 거 보고 자랑스러워 했어. 우리도 한 번쯤 다시 얘기해봐야 하지 않을까? 말끝을 흐리는 모습, 눈치 보는 듯한 표정.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너무 잘 보였어요. 그녀가 원하는 건 아들의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지금의 제가 이룬 성공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준호 때문에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했고. 당신도 이제 이해하잖아? 이해요? 5년 전 아무 말도 없이 떠나간 사람이 이제 와서 이해를 구하고 있었어요. 며칠 뒤에는 장모님과 처제까지 함께 카페로 오셨어요. 예전처럼 밝은 얼굴로요. 민호야. 정말 대단하다. 이런 멋진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구나. 형부 저희가 너무 급하게 결정했나 봐요. 다시 생각해보니 가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들의 말 속에는 뻔한 속셈이 보였어요. 성공한 저에게 다시 기대고 싶어하는 마음. 그걸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옛날 사진들을 꺼내봤어요. 행복해 보였던 가족 사진들, 웃고 있던 우리들의 모습. 그 사진 속에 저는 정말 순진했었구나. 그 사람들을 진짜 가족이라고 믿었던 남자. 그 사진을 보며 조용히 웃었어요. 이제 이 게임은 제가 주도할 차례라는 걸 알았거든요. 일주일 후 저는 일부러 수진이 가족들과 만남을 제안했어요. 고급 호텔 레스토랑을 예약했죠. 그들은 예전처럼 환한 얼굴로 나타났어요. 와, 여기 정말 좋네. 역시 우리 사위는 달라. 처제도 연신 주변을 둘러보며 형부, 정말 성공하셨네요 라며 웃더군요. 수진이는 조용히 앉아있다가 말했어요. 그때 내가 너무 성급했어. 당신이 그렇게 다시 일어날 줄 몰랐고. 준호에게는 아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 순간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지금 이 사업을 다시 일으키기까지 5년이 걸렸어요. 그동안 준호 얼굴 한 번 본 적 없고요. 그런데 지금 가족 얘기하러 오신 건가요? 수진이는 당황한 듯 고개를 숙였어요. 장모님이 말을 이어받았어요. 그래도 애도 있고 서로 좀 잘 지내보는 게 어떨까? 우리도 참 힘든 시간 보냈어. 이제 좀 편하게 살아보자. 편하게? 이제 와서? 저는 조용히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어요. 준호 명의로 만든 교육비 적금 통장이었어요. 이거 준호 앞으로 만든 거예요. 대학교 등록금까지는 걱정 없을 거예요. 아버지로서 책임질게요. 그들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제 말은 계속됐어요.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앞으로 저와 준호 사이에 개입하지 마세요. 제가 직접 연락할게요. 정적이 흘렀어요. 수진이는 눈을 크게 뜬 채 저를 바라봤고 장모님은 처음으로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우리한테 애를 볼 자격이 없다는 거야?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자격은 누군가를 지켜줄 때 생기는 거예요. 당신들은 제가 힘들 때 아무도 지켜주지 않았어요. 처제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일어서며 말했어요. 오늘로 끝이에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그날 이후 그들은 다시 연락해 오지 않았어요. 수진이만 마지막으로 긴 문자를 보냈어요. 너무 차갑게 자른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제가 차가운 게 아니라 당신들이 너무 늦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시간이 흘러 준호는 고등학생이 됐고 어느 날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빠, 저 이번에 아르바이트해서 아빠 생일 선물 사고 싶어요. 같이 밥 먹어요. 그날 준호와 함께 작은 식당에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고, 저는 이제 그 아이를 아프게 하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지금 저에게는 진짜 가족이 있어요. 지훈이와 저희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들, 그리고 제가 가장 힘들 때 곁을 지켜준 사람들이요. 지훈이는 지금 저와 동업자가 됐어요. 그리고 내년에 결혼해서 진짜 가족이 될 예정이에요. 결혼식 주례도 제가 서기로 했고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가족이란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곁에 있어준 사람들이라는 걸. 잘날 때만 나타나는 사람들은 가족이 아니에요. 진짜 가족은 아무것도 없을 때도 함께 있어준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도 기억해 주세요. 사람의 진가는 힘들 때 알 수 있어요. 그때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진짜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성공하니까 갑자기 나타난 전처 가족들, 정말 뻔뻔하죠? 하지만 이 사연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들려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